자, 이제는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는 이 거북이 등껍질 무늬 담을 지나 석복헌으로 갑니다. 아, 근데요, 조선시대 왕비를 간택하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의 입사시험하고 그 과정 방식이 똑같았던 거 아세요? 일단 3차례에 걸쳐서 3배수씩 남기고 떨어뜨리는 서바이벌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무조건 최종은 1명이죠. 2명이어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기 근데요. 아, 그리고 또 완벽한 블라인드 방식인데 요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블라인드가 아니라 정작 누굴 뽑는지가 왕한테 블라인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누가 뽑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사장 모르게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석복헌인데요. 이 석복헌은 안채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공간이죠. 그래서 아주 뭐 전형적으로 딱 미음자 이런 폐쇄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낙선제 석복헌에는 조선의 24대 임금 헌종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헌종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네, 이 영화 명당의 장면인데요. 바로 이 장면은 헌종의 아버지, 그 똑똑하고 총명했다는 효명세자 장례식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 조그만 어린아이가 헌종입니다. 자, 이제 헌종이 즉위를 합니다. 8살의 어린 나이죠. 우리가 흔히 어린 임금 그러면 그 대명사로 단종을 생각하는데, 단종은 13살에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임금으로 등극한 최연소 기록은 이 헌종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헌종은 어쩌다 이런 사랑꾼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각인됐을까요? 그것은 헌종의 2번째 왕비 계비 간택 과정 때문인데요. 헌종의 첫 번째 부인은 효현왕후 김씨입니다. 근데 16살의 어린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번째 왕비 계비를 맞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아까 관택 과정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전국에서 온 사람을 1차 때 7, 8, 9명 3배수 남기고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초간택이라고 그러고요. 2차 재간택 때 이제 3명이죠. 딱 3배수 남깁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는 왕한테는 철저하게 블라인드였기 때문에 왕은 개입하거나 거의 참가하면 안 됩니다. 근데 헌종은 이때 후사가 정말 급했나 봅니다. 조선의 그 사이에 금기를 깨고 왕비 간택 과정에 직접 들어가 버립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종의 사랑꾼 그 첫 번째 이유죠. 그래서 이제 재간택 때 들어갔더니 3명이 남아있죠. 근데 역사에는 2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씨처자, 김씨처자. 여기서 헌종은 김씨처자에게 완전히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의사결정권은 그 여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종의 어머니죠. 돌아가신 효명세자의 부인이신 조대비, 그리고 헌종이 또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순조의 부인이신 순원왕후, 이 2분이 결정을 하는데 이 2분이 홍씨처자를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홍씨처자가 왕비가 되죠. 그러니까 헌종은 상당히 낙담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는데 이때도 또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기회는 찬스다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그때까지 또 밤에 두고 있던 김씨처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내 알을 낳아도 네. 내 알을 낳아도 이랬죠. 그래서 김씨처자가 경빈 김씨가 됐는데요. 바로 이게 헌종의 사랑꾼 그 이미지가 각인된 2번째 이유겠죠. 이 석복헌은 그래서 그 경빈 김씨를 위한 공간으로 이제 줍니다. 이 석복헌, 복이 내린다라는 뜻이죠. 이 복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는 건 정말 기쁜 일인데 그 당시 이렇게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석복헌 바로 옆에가 수강제인데 수강제가
아까 의사결정권자였던 헌종의 할머니 순원 왕후의 처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경빈 김씨 입장에선 바로 옆에 자신을 떨어뜨린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재밌는 상상이죠. 헌종은 그 사랑하는 경빈 김씨와의 사이에서도 아들은커녕 아이 하나 못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23이라는 젊은 아주 한참 때 요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헌종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외모가 정말 아주 끝내줬답니다. 진짜 잘생겼고요. 목소리도 뭐 완전 요즘 테너톤? 기가 막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 K드라마의 남자 주인공급, 아니 그 이상 그 정도 급이죠. 이 사랑꾼 헌종의 로맨스가 시작된 곳은, 즉 계비 왕비 간택 과정이 시작된 곳은 지금 여기 이 창덕궁이 아니라죠. 네, 그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는데요. 경희궁 1길.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장락전이 있었던 곳. 그 장락전은 데비전이죠. 여기에서 그 왕비 간택이 이루어졌고, 그 사랑꾼 헌종이 그 금기를 깨고 직접 그 간택에 들어갔다는 바로 이곳이네요. 지금은 뭐 이렇게 다 현대적 건물이고요. 여기 위치는 어디냐면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걸어서 조금 거리가 있고요. 여기가 성공미술관입니다. 이야, 이 정도면 완전히 올로케죠? 조선의 왕비 간택 과정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당시 국모잖아요. 그 당대 최고의 여성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운령을 전국에 내립니다. 한 9살에서 10살 전후,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초등학생인데 그 정도가 대상자였는데 이제 혼인을 하지 마라, 강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전국에서 날짜라도 받아놓은 커플에게는 이건 정말 최대 리스크입니다. 뽑혀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당시 왕비 간택이 있을 것 같다 같은 기미만 보이면 전국에서 막 서로 일찍 결혼시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한가운데 그 핵심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 방송 에피소드인데요. 역사 퀴즈 때 추석을 맞아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여기서 특집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금운령을 문제를 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맞추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가치관이 우리랑 다를 텐데, 서구와 우리는. 제가 그 중에 아주 정말 흑증 매력적인 여성분께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 서구적 가치관으로 볼 때 이 금운령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파란 눈의 멋진 여성분이 딱 한마디를 했는데 완전히 무덤이 빵 터졌어요. 딱 한마디를 했어요. 참아야 해요. 참아야 합니다. 근데 이 뉘앙스가 저희가 왜 참아야 돼요? 참아야. 완전히 저희 제작진 할 거 없이 여기서 정말 다 마치 쓰러졌고요. 같이 출연한 외국인들도 빵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창덕궁 오면 그때 그 멋진 파란 눈의 그 여성분이 해주신 그 말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웃곤 합니다. 참아야 해요. 참아야 합니다. 이거 지금 너무 오반가요? 석복헌을 나와서 수강제로 갑니다. 이 수강제는 그 당시 최고 실권자고 권력자고 또 아까 경빈 김씨 떨어뜨렸던 헌종의 할머니 순원 왕후가 사셨던 곳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이 수강제에서 사셨던 순원 왕후. 근데 그 시대는 정말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는 김조순 그리고 그 아들 김좌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김좌근이 어느 정도 위세였는지를 영화 명당에서는 또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왕실을 능멸한 김좌근은 어서 썩 나오거라. 조카 왔는가? 안으로 들거라. 놈!
네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네 뒤에 있는 병사들을 믿고 그리 까부는 것이냐? 그들이 정녕 너의 병사 같으냐? 어쩔 것이냐? 여기서 왕 노릇을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왕이라도 해먹고 살 것이냐? 이렇게 비옵니다. 이렇게 왕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그냥 왕권이 왕권도 아닌 그때 순원 왕후가 바로 안동 김씨입니다. 김조순의 딸이고 김좌근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권력의 정점이죠. 그리고 헌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효현 왕후 김씨도 안동 김씨입니다. 이 효현 왕후는 김조순의 칠촌 김조근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동 김씨, 세상 안동 김씨 천진 거예요. 아, 경빈 김씨는 광산 김씨랍니다. 그래서 떨어졌나요? 관택에서? 이 안동 김씨 천하에서 왕족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정말 상갓집 개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목숨을 부지하며 후위를 도모했던 흥선대원군의 그 모습. 이게 누구시오? 흥성군 아니시오? 내 밑을 기어서 안주를 물어가시오. 저기 우리 집 개처럼 말이오. 저놈은 왕손인지 개인지 모르겠구만. 그래서 저놈은 안 죽이고 살려놓은 것 아니에요. 보는 재미가 있어서. 이런 흥선대원군에게 헌종 철종 이후에 기회가 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종 임금을 만들죠. 이때 손을 잡고 전략적 제휴를 했던 분이 조대비인데 헌종의 어머니죠. 근데 이 조대비도 그때 그 극심했던 세도 정치의 한축 세력이죠. 풍향조씨입니다. 이 흥선대원군 이야기는요, 제 영상 중에 운현궁의 봄 편에도 있으니 꼭 함께 봐주시고요. 사극은 항상 역사적 고증에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명당 허구도 많이 가미가 돼 있습니다. 그래야 또 재밌겠죠. 근데 일단 몇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오늘 보셨죠? 소신은 당장 김자군과 그 일당을 처단하. 그만! 병건이 죽지 않으면 세자가 죽어요. 내 자식이 죽는다고요. 그쵸. 헌종은 왕비 효현 왕후, 계비 효정 왕후, 그리고 경빈 김씨 사이에서 뭐 아들을 그냥 아이가 없었어요. 여긴 아니죠. 이곳 낙선제에 와서 조선 임금 헌종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또 영화 명당의 명장면들 기억해 보시면 그것도 아주 즐거운 시간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낙선제에 다시 왔습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여기 또 노두돌. 네, 오늘도 다시 겸손하게 앉아서요. 오늘 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시 수광제입니다. 최근까지 1989년까지 우리 사람의 삶의 온기가 남아 있었던 곳 이 수광제에서 비운의 덕혜옹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얘기가 길어져서 이어지는 낙선제 3편 덕혜옹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산지 오래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